깐 황금종상을 거머쥡니다. 그러면서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중국 제5세대 바람이 전 세계를 뒤덮죠. 그리고 그 바람은 약해지긴 하지만 지속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는 6세대로 가죠. 지하자항커를 비롯한. 그런데 5세대만큼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람이 가는데 거기서 홍콩에서 그 배출된 스타가 누굽니까? 바로 왕가이잖아요. 여러분 왕가이 정도는 아실 겁니다. 왕가이는 지금 전 세계를 대표하는 스타 감독 중에 스타 감독입니다. 박찬욱보다 훨씬 스타성이 앞섰던 깐네 영화제 심사위원 그 경쟁부문 심사위원장까지 했었던 그러면서 그 바람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저기 영국으로 가면 뉴 브리티시 시네마 해서 몇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피터 그린웨이라든지 스티븐 프리어즈라든지 이런 사람의 이름은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만은 우리가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야 될 이름들이고 그들의 바람이 90년대의 데니 보일, 트레이스포팅의 데니 보일, 주드의 마이클 윈터바텀 이런 사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데니 보일은 뭘 만들었죠? 슬럼덕 밀리어네어. 슬럼덕 밀리어네어를 통해서 아카데미 8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자, 이것은 볼리우드와 서구가 만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슬럼덕 밀리어네어를 보면 맨 끝에 맥락 없이 갑자기 출연진이 나와서 춤춥니다. 그것은 내러티브 도중에는 아니지만 바로 볼리우드를 염두에 둔 데니 보일의 선택이겠죠. 그리고 슬럼덕 밀리어네어가 오스카 8개 부문을 휩쓴 거는 결국에는 볼리우드의 위력이 헐리우드에 미친다라는 결정적 증거일 겁니다. 자, 80년대에는 사실 그 프랑스의 경우에는 누벨 이마주라는 그러니까 누벨바고 이후에 새로운 흐름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 누벨 이마주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히 그 강조됐던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좀 특별한 경우로 크게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말과 90년대 한국 사회, 한국의 시네필드 사회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까 말한 레오 까락스, 여러분이 지금도 알고 있어요. 룩 베송, 니키타, 레옹의 바로 룩 베송입니다. 그 다음에 베티 블루 아시죠? 장자크 베넥스. 이런 사람들이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내셔널 시네마는 바로 이란이죠. 이란. 아바스 키아로스타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셈 마흐말바프, 자파르 파나이. 아바스 키아로스타미는 1989년에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3등상을 받습니다. 무슨 영화로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그때 1등상을 받은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배용민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아바스 키아로스타미는 그 이후에 지금 전 세계 최고의 거장 감독으로 자리 잡고 있죠. 97년에 깐느 50주년인 97년에 바로 운하기, 이마무라 쇼의 운하기와 더불어 깐느 황금 종려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90년대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그 유명한 쿠엔틴 타란티노입니다. 쿠엔틴 타란티노는 1994년에 깐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30대 초반에 받으면서 그 이후로 타란티노는 사실은 미국 독립영화의 대표 선수가 됐죠. 그래서 오죽하면 포스트 타란티노라는 용어까지 등장했겠습니까? 그런데 타란티노 이후로 아무도 그 타란티노, 아까 장리 꼬다르, 누벨바그의 장리 꼬다르를 넘어선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타란티노를 넘어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아직도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란 영화는 1990년대, 2000년대에 전 세계 그 수많은 페스티벌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각광을 받는데 어디까지나 이것도 산업적인 것이 아니라 예술적, 미학적인 이런 측면이고요. 자, 2000년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2000년대는 어땠느냐? 한국, 태국, 루마니아, 이스라엘 이런 영화들이 지금 각축을 벌이면서 주목을 끌어왔는데 거기에 선두주자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 영화상 속에서 태국이 올해 깐느 영화제에서 아삐짜뽕 위라세타쿤이라는 감독이 엉클 분미로 한국에서는 아무도 못 가져간 황금 종려상을 거머쥔 거죠. 이창동 감독에게 시라는 영화, 그러니까 각본상을 받은 시가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황금 종려상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저버리면서 그리고 루마니아 2007년에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이라는 영화로 칸느 황금종려상을 거머쥐면서 루마니아 영화의 어떤 그 기수로 떠올랐는데 자 여러분 계속 영화제 얘기가 나오죠. 영화제는 세계 영화계의 그 어떤 해당 나라의 또는 어떤 감독 또는 어떤 영화를 알리는 바로 가장 좋은 발판이고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영화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나라의 다양한 내셔널 시네마들과 더불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활력 넘치는 영화를 빚어내고 있는 것으로 세계의 많은 영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2010년대에 어떤 나라의 영화들이 펼쳐질지, 어떤 나라의 영화들이 부상할지 아직 모르는데 한국이 계속 나름대로 그 안에서 주목받는 그런 내셔널 시네마로 머무기를 바라면서 세계 영화제 기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화의 샘물결과 현대 영화, 한국 영화에 대한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를 지으셨는데요. 한국 영화를 특히나 2000년대 들어서 더욱더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대내적인 평가보다 대외적인 평가가 훨씬 좋지 않나 싶거든요. 네. 사실 국내에서는 한국 영화를 좀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보면 한국에서 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대우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만큼 한국 영화는 사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의 손꼽히는 그 주목할 만한 내셔널 시네마들 중에 하나로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간주되고 있고 이런 관심은 2010년대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지으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관객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영화 감상을 더욱더 즐기면서 할 수 있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간단합니다. 예. 보고 싶은 대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는 학습하지 않으면서 영화를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가령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이나 영화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학습을 하면서 즐긴다면 그 영화 즐기기라는 것의 그 어떤 농도가 뭐 한 10배, 뭐 수십 배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학습하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겠죠. 이 시간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 믿습니다. 영화평론가 전찬일 씨와 함께한 TV평생대학 세계 영화사 기행 오늘 그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